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일 쾌잡설, 문화잡설, 간송미술관의 김명국의 철괴라는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괴, 이름을 거의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김명국에 대해서도 잘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조선의 신필 중의 한 명이 김명국입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김명국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에서의 철괴는 한자로 보면 쇠철자에다가 지팡이 괴자입니다. 또는 저 괴자가 괴자라고도 쓰이는데 유괴할 때 그 괴자기도 하고, 근데 철괴, 쇠 지팡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보시기에 여러분 어떠세요? 뭐가 저게 좋은 그림일까? 뭐 저런 그림을 그렸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도 처음 봤을 때는 뭐 하는 거야? 이 그림을 왜 이런 그림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간송미술관에서 보관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예전에는 들었습니다. 자, 간송미술관의 설명을 한번 볼게요. 김명국 해서 지본 수묵 해서 종이에다가 먹으로 그렸고, 크기가 29.5cm에서 20cm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화면으로 보거나 뭐 유명한 그림들 나올 때 그림이 크지가 않습니다. 예전에는 종이가 귀하고 그렇게 큰 종이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잘 없어서 매우 뛰어난 작품이 아니면 그림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 그림도 30cm, 20cm 정도니까 아주 작습니다. 작은데 이 그림이 귀한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간송미술관의 설명을 한번 볼게요. 철괴는 일찍이 도를 배우고자 산속 동굴에서 수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노자를 만나러 화산에 가려고 제자에게 말하길, 몸은 이곳에 두고 가는데 만약 7일 동안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몸을 태워도 좋다고 일러둡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문제인데, 요새도 제자가 문제일 수 있는 경우는 있겠지만, 제자가 자기 어머니 병환이 급하다고 스승이 7일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6일 만에 스승의 몸을 태워버리고 어머니 병환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7일 만에 철괴가 돌아와 보니 몸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서 혼을 어탁할 곳이 없어서 굶어 죽은 시신을 겨우 찾아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형상이 험상궂은 얼굴을 한 거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절름발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철괴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이죠. 그 믿었던 제자가 스승이 말한 7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몸을 태워버리고 가버렸으니 철괴로서는 황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진 도인이 한 명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볼까요? 보면 헤어밴드, 이 어떤 블로그에서 재밌게 표현을 해서 제가 갖다 놨는데, 이게 보시면은 머리에 끈을 두르고 있잖아요. 이걸 갖다 헤어밴드로 해서 어떤 블로그에서 그러는데, 철괴의 성은 이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옛 문헌을 읽다가 이 철괴 나오면, 아, 철괴,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구나. 이 도인. 자기 몸을 제자가 태워버린 도인. 그래서 거린의 모양을 하고 있는 도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철괴는 굶어 죽은 거지의 몸속에 들어가니 영폼이 안 나는 거지의 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몸으로 이삭 위에 빠져나오려는데 순간 호리병. 자, 여기서는 왼손에 들고 있는 항아리인데 사실은 이게 호리병입니다. 이게 뭐가냐면 노자가 들어있는 병인데, 호리병에서 노자가 나와서 진정한 도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있느니라 하고 꾸짖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옛 그림에 보면 인물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호리병을 들고 있고 잘생기지 않은 사람, 못생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철괴입니다. 그래서 이철괴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도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있느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치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철괴입니다. 그래서 철괴는 외모에 현혹되지 않는 진정한 도인의 상징이 되어 수많은 편을 거느리는 그런 도교의 신선이 되죠. 자, 여기서 헤어밴드는 헤어밴드가 아니라 노자한테 받은 도의 상징. 자, 노자가
인정하는 신선이다, 도교의 신선이다, 이런 표시로서 머리에 띠를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좀 더 보면 일설에는 서왕모가 쇠지팡이 하나를 주었는데 지팡이를 공중에 던지니 용으로 변하였으며 철괴는 용을 타고 가서 동화제군이 되었다고 하는데, 동화제군이란 뭐냐면 서왕모와 거의 동급에 가까운 남자 신선의 최고 우두머리를 동화제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괴도 돌을 깨우치고, 요새 돌을 아십니까? 그런 사람 아니고 돌을 깨우치고 신선이 되면서 남자 신선의 최고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바로 이 철괴다. 이런데 제가 이제 해석하기를, 자, 도라는 것은 사실 외모에 있지 않다, 마음에 있다. 이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철괴거든요. 그래서 도의 근본을 철괴에서 배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철괴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사람이 동화제군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동화는 또 우리나라를 별칭하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표정은 험상궂지 않고 순박하다. 표정 한번 보실까요? 김명국이 철괴의 표정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모든 모양새는 좀 우스꽝스럽고 멋이 좀 거부감 들지만 얼굴 표정만은 한번 보세요. 굉장히 순박하고 눈은 또렷하고 코는 부리부리하며 수염은 풍성한 누더기 옷차림에 바람이 훌훌 날리고 있다. 그래서 눈을 보면 세상에 달관한 그런 눈 아닌가요? 자, 술 취한 늙은이라는 취옹 글씨 역시 그림과 마찬가지로 호방장쾌하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김명국의 호는 연담입니다. 연담인데 취옹이라는 호도 자주 썼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취중에 그림 같지 않습니까? 이 그림 철괴 어떻습니까? 정성을 다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죠. 그냥 취중에 그냥 일필휘지로 그린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여기서 관지를 연담이 아닌 취용 행수를 이용해서 취한 듯이 그렸다, 썼다고 보죠. 취한 듯이 쓴 필치입니다. 그래서 김명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김명국은 성격이 굉장히 호방하였고 해학을 잘 하였고, 그러니까 사람을 좀 놀리기를 잘했다는 거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을 즐겨 한 번에 2마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반드시 크게 취하고 나서 붓을 잡았는데, 그래야만 필세가 더욱 퍼지고 취할수록 붓끝이 마음대로 달리니 고상한 운치가 그림에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경지가 몇 차원 높은 경지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사람들이 그에게 그림을 구하러 올 때는 반드시 술 항아리가 딸리며 사대부가 청할 때는 술을 장만해 놓고 양을 흡족해 해야만 그림을 그려내서 그를 주광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의 화가 중에 주광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주광이 김명국, 연담 김명국입니다. 조금 더 볼게요. 연담 김명국은 화가에게 있어서 술은 간혹 창작의 촉매제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옹이라는 호를 즐겨 사용했고, 인조 17세기 임진왜란 끝난 이후에 17세기 사람으로서 사람들 그를 주광이라 불렀고, 실제로 그는 술을 마시지 않고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밌는 일화가 영남의 한 스님이 기옥들을 그려달라고 비단을 가지고 와서 김명국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김명국은 술부터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을 진딱 마시고 그림을 안 그립니다. 그래서 신경치는 스님이 빨리 그림을 달라고 하니까 하루는 김명국이 스님을 불러서 그림이 다 됐으니까 가져가라 그랬는데, 보니까 염라대왕 앞에서, 지옥도니까 염라대왕 앞에서 벌 받는 사람들이 모두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김명국이 해악이 아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들을 조수하는 그런 영라대왕 앞에 중들이 제일 먼저 가서 벌을 받고 있으니까 니네 잘하는 짓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랬으니 스님은 화가 날 대로 났겠죠. 그래서 비단값 물어내라고 신경질을 부리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연담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술 더 사와라. 그럼 내가 고쳐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스님은 할 수 없잖아요. 하는 수 없이 술을 더 사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김명국이 일필휘지로 스님의 머리에다가 머리카락을 그리고 스님의 옷을 채색을 하니 일반 백성으로 변해서 이 지옥도가 그렇게 잘 그린 뛰어난 지옥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잖아요. 지옥에 가지 말라고 스님께서 그렇게 하던 사람이 김명국의 눈에는 다 지옥 갈 사람으로 보였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스님의 요구에 맞춰주려고 하니까 일반 사람들로 바꿔서 그림을 고쳐주니 그 스님은 그걸 가지고 일반 백성들을 또 불교에 기이하게 만들면서 또 나름대로 절을 꾸려갈 수가 있겠죠. 그런 해악이 넘치는, 풍자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김명국이었고, 남태응은 평론가에 가까운 그런 사람인데, 연담은 술을 마시지 않고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지만 술에 취하면 또 취해서 그림이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욕취 미취지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욕취, 취하고 싶고, 미취, 하지만 다 취하지 않았고, 그 지간에 명작이 나온다고 남태형은 논평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느낌 오시지 않으세요? 아, 이분 스타일이 오시죠, 느낌이. 이분은 술에 취해서 그림을 일필휘지로 그리는데 그 경지가 이미 신필의 경지에 가까운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철괴를 보면서 도교에서 철괴가 가지는 신선의 위치, 외모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마음에 더 있다. 모든 신선은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거를 굳게 믿고 있는 저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외모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마음에 도가 있다 하는 것을 깨우쳐지는 대표적인 그 상징이 철괴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김명국의 철괴에 대해서 설명드려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